네, 오늘 우선 이렇게 토요일이라는 귀한 시간 내서 함께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SDGs에 대한 생각 나누는 이런 좋은 기회를 함께 참가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단상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조그만 아이는 누구냐? 저는 SDG 뉴스 코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원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SDG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포인터를 제가 놓고 와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SDGs에 대해서 개론이 이어질 거라고 들으셨을 때 딱 몇 가지 안이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SDGs를 잘 몰랐던 시기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떠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한 이 정도 형태로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 지속 가능성이라고 뭔가 뉴스에서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공정무역이랑 이 SDGs랑 무슨 관계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아까 이제 강동렬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글로벌 보일링이랑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좀 이 자리에 와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자리해주신 여러분들께 오늘 이 SDGs 개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들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 6가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의 개론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알기 전에 지속가능 발전이 뭐지?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깊게 짚고 넘어가야겠고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인지가 쉽게 되겠죠. 근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7개씩이나 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다 언제 외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DGs에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5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분류 체계를 5P라고 하고요. 이 5P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공정무역과 그럼 SDGs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17가지나 되는 목표 중에서 특히나 공정무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6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시기 전에 잘 찾아보고 오셨죠? 네, SDGs를 찾으면 가장 먼저 뜨는 화면이죠. 네, 저도 딱 봤을 때 굉장히 알록달록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각각의 목표들이 서로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인 연결로 다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것도 함께 연결되는 그런 형식으로 존재하는 이 SDGs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유엔에서 한 정의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유엔에서는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1987년에 정의를 했었고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다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탱가능 발전이라고 정의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서스테인에는 지탱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본래 지속가능 발전이 한국에 처음 정의가 될 때 사실 지탱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고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영향으로 지속가능 개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형태로 변화가 되었는데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쓰고 사실은 지탱가능 발전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이 지탱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 지구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인류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류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시스템 내부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발전하자라는 의미가 바로 SDGs의 속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면 17가지나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17가지는 뭐고 그 17가지가 한 가지로 어떻게 귀결되는가는 유엔에서 잘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네,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모토 하에 17가지의 목표 그리고 169가지의 세부 목표가 SDGs로
이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네, 여기 친절하게 제가 써드렸는데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언제일까요? 제70차면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이고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SDGs에 관련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15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인 SDGs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17가지라는데 도대체 언제 보여줘? 라고 생각할 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5P라고 해서 People부터 시작해서 People,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Planning으로 5가지의 P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P별로 서로 해당되는 SDGs 번호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우선 어머나 지발 죄송해요. 욕한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 발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지발이라고 하면 놀라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지속가능 발전의 줄임말이기 때문이죠. 이 지발을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아니 계속 얘기는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때쯤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저는 총 2개의 시계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시계이고요. 두 번째로 보이시는 거는 여기 잘 써져 있죠. 클라이메이트 클락입니다. 일단 둠스데이 클락 같은 경우에는 1947년도에 지구의 다양한 많은 과학 기술자분들이 만드신 시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정을 넘어가는 순간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 우리 그냥 다 망해를 보여주는 게 바로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일환으로 클라이메이트 클락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온도가 몇 도씨까지일까요? 1.5도씨요. 같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죠. 1.5도씨까지 넘기기 직전까지 제가 어제 자정에 찝었을 때는 5년하고 66일이 남았습니다. 이 1.5도씨 넘기는 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5도씨를 넘기는 순간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재앙들이 발생하고 특히나 많은 기후변화, 심각한 기후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계별로 어떠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초점 맞추고 싶은 부분은 이 둠스데이 클락에서 가리키는 자정까지 가는 이 시계의 속도인데요. 처음에 딱 1947년에 7번이라고 했어요. 어머 얘들아 들어봐라. 1947년도에 얘들아 우리 7번 남았다 멸망하기. 근데 2015년에 3번 남았어 얘들아가 되었고 2024년 이번 연도죠. 2024년에는 어머나 90초 남았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오실까요? 딱 처음에 1947년에서 2015년, 68년까지 올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4분 정도. 근데 2015년에서 2024년도까지 올 때는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빠르게 급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발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직 잘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국제 정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아까 이제 간사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 정도 하는 걸로 넘어갈 텐데요. 2023년 작년이죠. 7월에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가고 지구 가열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안토니오 구테레스 현 유엔 사무총장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숫자가 있어야 확실히 설득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지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지구 위험 한계선 같은 경우에는 지구 시스템 상으로 이 임계점을 넘으면 우리가 더 이상 지구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를 보여주는 시스템이고 한계 지표인데요. 2009년에 처음 나왔고 2009년 당시에는 7개의 경계 중에서 3가지가 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7가지 경계 중에는 해양 상승화 아니면 오존층 파괴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2015년으로 넘어와서는 7개 중에서 4개. 이 정도까지 그래. 이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잖아요. 근데 2023년 작년이 되면은 9가지의 경계들 중에서 6가지나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 와닿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왜 지발해야 하는지? 그래서 한국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3년도 날씨가 그리고 계절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2023년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각각의 헤드라인, 주요한 미디어의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이 이상기후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가 지발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속가능 발전이 단순히 그냥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누가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물론 당연히 유엔에서 만들었으니까 유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웠으면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 너네 왜 이렇게 군기가 빠졌어, 왜 이렇게 잘 안 해? 라고 체크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포럼벽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igh 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아주 긴 이름인데 줄여서 고위급 정책 포럼 HLP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HLPF 같은 경우에는요, 유엔이 SDGs의 모니터링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년 7월에서 8월에 열리고 이번 2024년도부터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HLPF 주제가 바뀌는데요. 이번 2024년도의 타겟 1, 2, 13, 16, 17 5개의 목표이고요. 2023년도는 또 다르고 2022년도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번복되는데 2025년도의 SDGs 목표는 무엇이 될 것인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는, 나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G20와 C20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G20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C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단체, 시민사회들이 모여서 G20가 개최되기 전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에서 나온 게 바로 C20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C20 차원에서도 SDGs에 대한 활발한 논의, 그리고 당연히 G20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SDGs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도 SDGs에 대해서 논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P라고 말씀드렸죠. 이 5P 중에서도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Partnership이 있는데, 이 17가지 중에서 공정무역과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People 필라에서는 SDG 1, 2, 5가 있겠고요. Prosperity 필라에서는 8번, Planet 필라에서는 12, 13, 그리고 파트너십에서 17번까지 해서 총 7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People 필라에서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SDGs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SDG 1번 빈곤 퇴치가 있는데요. 이 빈곤 퇴치 같은 경우에는 최빈곤 국가들이 절대 빈곤선에서 탈출하고, 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탈출함으로써 보편적인 빈곤 퇴치까지도 초점을 맞춘 게 바로 SDG 1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단순히 너네 가난하니 우리가 좀 돈 줄게의 차원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리고 이 국가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고 이 빈곤에서 빈곤의 종말에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 제도도 같이 이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SDG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SDG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기아 종식인데요. 이 기아 종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선진국가 혹은 수혜 국가들이, 공여 국가들이 이런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쌀 아니면 먹을 거 나눠주고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SDG 1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까지 가르쳐주는, 그래서 정말 기아의 종식이 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SDG 2번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최종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SDG 5번인데요. SDG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평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양성,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과 모든 세대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하나의 성과 한 세대만의 노력
노력으로는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성과 모든 세대의 인식 개선을 통한 성평등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SDG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플 필라였고요. 프로스퍼리티 필라로 좀 더 넘어가서 살펴보자면 이제 SDG 8번이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처음에 어떻게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 직업 훈련부터 시작해서 직업을 갖고 나중에 내가 복리후생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이 SDG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꾸준해서 내가 정말 성취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SDG 8번 그리고 SDG 용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퍼리티 필라에서는 특히나 공정무역과 관련된 키워드는 SDG 8번이었고요. 다음으로 필레니 필라로 넘어가서 보면 SDG 12번과 13번인데요. 특히나 이제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많이들 떠오르시는 게 SDG 12번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래서 SDG 12번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제 자원이나 재원의 조달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 과정 그리고 이 생산 과정의 결과까지도 이어지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S1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정말 많이 뉴스에 나오고 많이 이제 논의가 되는 부분이죠.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고 이제 환경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S13번 같은 경우에는 뭐 UN 기후 변화 협약 UNFCCC 같은 이런 논의 결과를 통해서 각 국가들이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기기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17가지의 목표들 중에서 그리고 169가지의 세부 목표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7가지의 목표들 아래에 각각의 개별 목표들 아래에 이런 형식으로 12.1, 12.2, 뭐 12.b 이런 형식으로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세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행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솔루션을 제안하실 때 이 SDGs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세부 목표에 대한 근거까지도 마련을 하셔서 제안을 해 주셔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지만 어머나 이거 너무 길어서 어떻게 외우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교육이 끝난 후에 제가 오픈 카카오톡방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이 세부 목표들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자료는 거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장 12.A 보시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구축해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네, 공정무역과 굉장히 닮았죠. 네, 그리고 다음 피스 필라인데 요거는 이제 16번이고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개선까지 다루고 있긴 하지만 공정무역과 관련된 키워드는 아니라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네, 17번인데 이 파트너십 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예요. 특히나 이제 경제에 관련된 부분의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세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도국의 빈 콘텐츠를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가 조건이 앞에 붙었죠.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뭐 남남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ODA 개발 전달을 통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SDGs를 향해서 굉장히 좀 많이 달려왔는데요. 네, 아이고 숨차네요. 저만 혼자 떠보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공정무역과 SDGs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무역과 SDGs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어트레이드 사이트만 들어가 보셔도 SDGs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17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가지 아니고 7가지의 목표들에 대한 이행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았고요. 그리고 공정무역에서도 10원칙이 있습니다. 이 공정무역 10원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뭐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투명성과 책임성 살짝
이질감이 느껴져도 뭔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네, 왜냐면 둘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네, 뭔가 이질감이 드시는 건 당연한 거겠고요. 특히나 이 공정무역에서 SDGs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보고서가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연례로 나타내는 이제 보고서 2019년에서 2022년도 2020년 버전을 보시면요. 각각의 별로 이제 SDGs가 이 공정무역을 할 때 어떻게 기여되었는가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9년에서 2020년도는 기아 정책이 굉장히 좀 큰 키워드였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무역의 10원칙과 SDGs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공정무역 원칙 1번부터 10번까지 SDGs에 대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네, 이거 집중 잘하셔야 돼요. 네, 전 말했어요. 네, 전 말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공정무역의 10원칙과 각각의 SDGs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데, 포토타임. 네. 저도 같이 찍어주시나요? 네.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찍으셨죠? 네. 그래서 이 공정무역의 실질적으로 SDGs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머, 영어네? 아니, 내가 그 토요일날 시간 내서 왔는데 영어를 봐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네. 옮겨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요. 1번부터 5번까지 2022년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 5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고요. 각각의 목표별로 뭐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사례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SDG별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SDG 1번과 2번에 관련된 포인트로 힘의 균형을 농부와 노동자에게로 옮기기, 권리와 생태 문제에 대해서 농부 및 노동자의 편에 서기라고 네, 여기 네, 아름다운 여성분이 있으신 이 2022년도 버전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빈곤 종식과 기아 종식을 위해서 공정무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죄송해요. 번역을 못했어요. 네, 자료라서. 네, 인컴 갭이라고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빈곤 종식과 기아 종식을 위해서 각각의 노동자들이 인컴 이 구조를 수익 구조를 개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다음은 이제 SG 5번으로 넘어가서 성평등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펴봤을 때는 이제 여성과 청소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는 뭐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행한 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진행한 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것처럼 이제 각각의 청년 농부들과의 협력 체제, 그리고 여성과 뭐 협동 조합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SG 8번인데요. SG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해서 공정무역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였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 노동자들이 좀 더 개선된 환경에서 일자리를 그리고 공정무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 특히나 이제 아동 노동과 관련돼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었던 보고서였습니다. 네, 힘드시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SG 12번으로 넘어와서는요.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인데요. 이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공정무역의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더라고요. 생산자 보호 그리고 체제 마련으로 나누었고,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는 이제 천연 자원 보호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금 더 이익을 보고 소규모 협동조합과 농장이 더 많은 자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고요. 체제 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지속 가능한 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생산자의 공정무역 이 자체의 체제를 어떻게 좀 더 잘 할 수 있고, 이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국가들을 어떻게 좀 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바로 여기 이제 Supporting Shared Responsibility라는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공정무역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감사해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네, 지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앞으로 힘들 때는, 지발! 하자. 네, 지발팅! 화이팅! 네, 제가 줄여서 하는 건데, 네, 누가 PC 못 주셨는데,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힘들 때 언제나 지발을 한번 외치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향해서 2030년까지 같은 청년으로서 함께 열심히 활동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달 드리면서 저는 끝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